안녕하세요. 웅덩이 매매법 레버리지 ETF 장기 투자자 디벨로몽입니다. 최근 시장은 얼마 전 조정이 엄청난 폭락으로 이어질 것처럼 온갖 악재들을 만들었었는데요. 실적 발표와 바이든의 물류 대란 완화를 위한 적극 대응이 나온 뒤부터 언제 그랬냐는 듯 악재들을 해소시키면서 우리에게 오질의 시간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미국 증시는 소매 판매가 긍정적으로 나오고 기업들의 실적까지 잘 나오면서 상승 마감했는데요. 다우는 1.1% 상승, 나스닥은 0.5% 상승, S&P 500은 0.7% 상승 마감했습니다. 오늘 맵을 좀 살펴보면 아마존과 테슬라가 유난히 초록초록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아마존은 정말 오랜만에 큰 상승을 보여준 듯하고 테슬라는 지난 조정장에서도 주가가 잘 안 떨어져서 곧 전고점을 보러 갈 것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정말 그럴 것 같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강하게 올라주고 있습니다. 단 테슬라는 평균적으로 실적 발표 후 주가가 떨어지는 경향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파이낸셜 쪽도 굉장히 초록초록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업종별로는 의미소비재, 금융 관련주가 1% 이상 오르며 상승을 주도했고 산업, 기술, 헬스 관련주도 올랐습니다. 다만 통신과 유틸리티, 필수 소비재 관련주는 하락 마감했습니다. 오늘 시장은 기업들의 실적 발표와 소매 판매의 경제 지표를 주시했는데요. 장 시작 전 골드만삭스의 실적이 예상치보다 매출과 주당 순이익 모두 또다시 잘 나오면서 은행주들이 상승 분위기를 이끌었습니다. 미국의 9월 소매 판매가 깜짝 증가한 점도 투자 심리를 개선했는데요. 9월 소매 판매가 전월보다 0.7% 증가했다고 발표됐는데 코로나 델타 바이러스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이 소비를 늘리고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미 백악관은 이날 코로나 백신을 접종한 해외 여행객들의 미국 입국을 11월 8일부터 허용할 것이라고 발표했는데요. 바이든 행정부는 앞서 트럼프 행정부의 여행 규제 조치를 11월부터 완화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비트코인의 상승세가 정말 엄청난데요. 비트코인의 가격은 미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조만간 비트코인 선물 ETF를 승인할 것이라는 기대에 지난 4월 이후 처음으로 6만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전 고점을 뚫어줄 정도의 상승세인데 정말 연말에 1억을 터치할지 궁금해집니다. 월가에선 은행들의 실적이 탄탄한 모습을 보이면서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를 높였다고 진단하고 있는데요. 현재 주가 상승 이유를 좀 정리해보면 먼저 어닝 서프라이즈입니다. 본격적인 실적 발표가 시작되었는데 현재 예상보다 실적이 좋게 나오고 있어서 앞으로 발표할 기업들의 실적에도 기대감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최근 가장 시장에서 두려워하던 악재 바로 인플레이션,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두려움과 경제 둔화 우려였는데요. 바이든은 이를 해소하고자 물류 대란 완화를 위해 적극 대응을 시작했죠. 대형 유통, 수송 업체들 24시간 운영을 지시하면서 불안감을 감소시켰습니다. 그리고 최근 발표된 경제 지표 또한 생각보다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불안감을 감소시켰고요. 이제 오늘 영상의 서브 이슈인 애플에 투자해야 하는 세 가지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이투자증권의 리포트를 좀 정리해봤는데요. 먼저 애플의 주가는 지난 10년간 840%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상승세는 장기간 더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요. 애플에 투자해야 하는 세 가지 이유는 첫 번째로 높은 브랜드 충성도를 바탕으로 한 본업의 성장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플랫폼 업체로서의 멀티플 상승, 세 번째로는 적극적인 주주 환원입니다. 먼저 높은 브랜드 충성도를 바탕으로 한 성장인데요. 생산 차질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아이폰 13의 초기 판매는 눈높이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당초 우려로 제기되었던 부분은 아이폰 12 시리즈의 높은 기저 부담과 신작의 부족한 폼팩터 변화인데요. 이러한 환경일수록 높은 브랜드 충성도와 제품 완성도가 더 빛을 발하는 듯합니다. 19년 아이폰 11의 시리즈 당시 프로 모델의 판매 비중은 35%였었는데 이번 12 시리즈에서는 50%로 확대되었고 이번 13 시리즈의 생산 믹스 역시 프로 모델의 비중이 50%였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꾸준히 늘어나는 고객은 향후 아이폰에 대한 교체 수요가 안정적으로 발생할 것임을 말해주죠. 그리고 두 번째 이유로는 플랫폼 기업으로서의 면모인데요. 플랫폼 업체로서의 멀티플이 상승한 애플, 구글, 페이스북만큼의 멀티플은 이미 애플이 플랫폼 업체로서 인정받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서비스 부문의 매출액은 지난 3년간 연평균 21% 성장하며 올해 매출의 18.4%를 차지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아이폰 판매 대수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애플이 사용자의 유료 사용을 얼마나 더 늘릴 수 있을지의 여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적극적인 주주 환원입니다. 이는 주가 상승의 또 다른 주역인데요. 애플은 2013년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주식의 36%를 자사주 매입 후 소각했습니다. 그 규모로는 배당금과 합하여 6천억 달러에 가까운 규모입니다. 애플 서비스 사업이 확대되다 보니 현금 흐름 창출 능력은 날로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또다시 주주 환원의 재원이 되고 다시 주가 상승의 동력이 되면서 선순환을 하게 만듭니다. 그 외에도 제가 생각하는 애플에 투자해야 하는 이유들은 현재 미국 10대들의 90% 이상이 아이폰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애플 상태기 때문인지 아니면 브랜드 때문인지 재구매율이 엄청나고 또 애플워치가 시계 브랜드에서도 최근 입지를 잘 다지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웅덩이 매매법 장기 투자 매수 타이밍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나스닥 이베리에버리지 QLD입니다. 저는 61선 부근에서 웅덩이 매매법 2차 매수 비중은 이미 분할 매수 완료했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122선 부근에서 웅덩이 매매법 3차 매수 타이밍에서 그저께까지 정해진 비중 분할 매수를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이제 상승을 즐기면서 그리고 계좌 수익을 보면서 오질 하고 있는데요. 만약 다시 떨어져서 3차 매수 타이밍까지 내려온다면 다시 분할 매수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S&P 500 이베레버리지 SSO입니다. QLD와 마찬가지로 SSO 역시 웅덩이 매매법 2차 매수 타이밍에서의 분할 매수는 모두 끝났고, 그리고 현재 SSO 3차 매수 타이밍에서의 분할 매수도 모두 끝났습니다. SSO 역시 오를 때 즐기는 시간을 즐기고 있는데요. 만약 오르다가 다시 121선 부근까지 내려오면 전 다시 웅덩이 매매법 3차 매수 타이밍으로 SSO에 분할 매수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SSO에 투자할 현금이 500만원 남아있다면 250만원으로 5일 동안 분할 매수하시면 됩니다. 만약 3차 매수 타이밍이 다시 온다면요. 드디어 오를 땐 즐기는 오질의 시간이 온 듯 합니다. 저와 함께 이번에 신규 진입하신 분들은 곡소리가 들릴 때 웅덩이 매매법 2차 매수 타이밍 분할 매수와 3차 매수 타이밍 분할 매수를 열심히 하셨고 벌써 수익권이실 텐데요. 벌써 매도에 대한 생각을 가지지 마시고 여유 있게 기다리는 게 결국 수익에서는 더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장기 투자를 생각하고 계시다면 그냥 바이앤홀드가 가장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도 어제 계좌가 오르는 걸 즐기면서 몸 컨디션이 좀 안 좋아서 일찍 잤는데 확실히 웅줍하는 시간보다 오질하는 시간이 마음이 더 편하긴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질 하시면서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 내일 영상에서 뵙겠습니다.